강하나의 영화 음악 공간. 강민선의 문화다락방, 강하나의 영화 음악 공간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도 다들 안녕하신지요? 오늘은 미세먼지가 평소보다 5배 이상 된다고 하니까 어제보다도 더 심할 것 같은데, 어제도 마스크 쓰고 다니시는 분들도 꽤 많이 보였고요. 그리고 또 목이 컬컬하다, 목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먼지가 벌써 목에 낀 것 같다라는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오늘 더더욱 심할 것 같은데요. 아침부터 두둑히 이 미세먼지 방어 복으로 다들 입고 출근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저는 지금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오공 머리띠냐 뭐냐 하는 목걸이를 차고 왔는데, 미세먼지 방어용 그런 거 있잖아요. 모기 퇴치용 같은 느낌이 지금 좀 드는데, 어쨌든 미세먼지가 좀 갈수록 심해진다고 하니까요. 다들 기관지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저도 기관지가 워낙 약한 편이어서 이런 미세먼지에 좀 잘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긴 하는데, 마스크 쓰고 다니고 이런 게 너무나 귀찮고 답답해서 보통 잘 안 하고 다녀요. 그래서 목도리로 이렇게 가리거나 이러고 있긴 한데, 좀 마스크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하나의 화요 음악 공간이 아닌 영화 음악 공간. 네. 몇 달 전까지는 음악 공간인 시간을 통해서 클래식 음악을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또 이야기도 나눠보고 그랬었는데요. 제가 아시는 분들은 익히 다 아시겠죠. 문화다락방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클래식 데이트를 지난해 12월부터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클래식 데이트의 클래식 음악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화요일은 영화 음악 공간 시간으로서 영화 음악에 대한 그런 시간들, 그리고 영화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처음으로 들을 곡은요. 네. 영화 나비 효과, 네. Stop Crying Your Heart Out 듣겠습니다. 네, 영화 나비 효과의 OST Stop Crying Your Heart Out 듣고 왔습니다. 굉장히 좀 이 영화 많은 분들이 보셨을 수도 있고, 또 그냥 생소하시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이 영화가 많은 것을 또 얘기해 주는 게 있죠. 한 가지의 작은 시작이 큰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나비 효과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 그 영화 주연을 했던 애스튼 커처가 이 영화의 주인공 역으로 이제 많은 다양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조금 다르게 시작했던 그 시작점으로 인해서 나중에 내가 성인이 돼서 몇십 년 후에 그 인생을 바라봤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들이 초래가 되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계속 나비 효과식으로 경험해보고, 어떤 일이든 희생이 따르고 어떤 일이든 다 가질 수는 없고 놓치는 부분들이 생기는 일들. 그때 거기 나비 효과에서 저는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소름 끼치기도 했고, 또 오싹했던 부분들이 뭐였냐면은, 자신의 친구들이 다 어떤 결과를 하든 뭔가 불행해지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다른 시도를 했는데 자신의 친구들 모두 다 행복한 모습들이죠. 근데 그 모습들을 보고, 이번에는 잘 선택을 했구나. 내가 그 예전의 과거에서 선택했던 일이 잘한 일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동시에 자신의 모습을 보니 자신이 굉장히 불행한 상태가 되어 있던 거죠. 그런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시 어떤 좋은 일들이 있고, 또 이 모든 결과들을 취하려고 하다 보면은 무언가 한 가지씩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결과들, 내 인생에 있어서 뭔가 결과물이 나에게 주어질 때, 그런 시작점, 내가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먼 훗날에 이 자리에서의 그 결과물이 생각이 들듯이 이 자리에 내가 있지 않으면 먼 훗날에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모습에 또 다른 모습이 생겨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일이든 작은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 그 선택을 한 것에는 자신의 또 그만한 책임이 따른다. 이런 얘기를 요즘 우리 이 영화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자 할 때, 내가 어떤 것을 내려놓고자 할 때, 그것에 대한 경중을 우리가 어떤 게 더 중하고 어떤 게 더 가볍다라고는 판단할 수 없겠지만 그것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 인생에 대한 책임은 내한테 있듯이 어떤 것들이든지 이렇게 내려놓고 취하고 또 그만한 희생을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또 우리 인생이 아닐까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노래 또 하나 이어 들을 건데요. 이 노래도 함께 이어 듣겠습니다. 네. Stuck in Love, Between the Wires. 영화 Stuck in Love의 OST, Between the Wires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은 또 많은 분들이 영화 굿윌 헌팅의 OST로도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네. 영화 굿윌 헌팅의 OST이기도 했고, 이번에 개봉된 Stuck in Love의 OST로 자리 잡기도 했죠. 굉장히 좀, 이 스톡인 러브 영화도 그렇고요. 뭔가 내가 평범하게 어떤 인생을 살아간다고 결정할 때, 그리고 그 인생에 있어서 평범한 결과를 바라지만 또 때 아닌 평범함이 아닐 수도 있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 영화 속에서도 우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 스톡인 러브도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 흔히 우리가 이혼 남녀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죠. 결혼하는 만큼 이혼하는 커플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도 뭐 외국도 마찬가지 되고요. 그리고 서로가 성격 탓이나 아니면 연애할 때만큼의 그런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 이혼한 남녀들의 이야기 그리고 또 그 둘의 자녀들 아들과 딸의 각자만의 사랑 방식들 이런 이야기를 담은 소소한 영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범하지만 지극히 평범하지 않은 게 또 우리의 일상이듯이 이 영화 속에서 펼쳐지는 그런 사랑 이야기도 그런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사랑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어떤 인생이든 평범하지 않다, 평범하다라고 구분 지을 수 있는 것들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평범하다 생각하는 인생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평범한 걸까요? 뭐 하루 삼세끼 밥 먹고 입 닫고 자고 이런 것들 평범하다고 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든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어떤 걸 내가 평범하다, 어떤 걸 내가 평범하지 않다라고 구분 지을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것처럼 내 인생이 누군가에 비해서는 특별할 수도 있고요. 지극히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는 굉장히 평범할 수도 있고 뭔가 무료할 수도 있는 인생인 것처럼 우리의 그런 인생 가치가 다들 상대적인 인생 기준인 거잖아요. 그만큼 내가 누군가한테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순일 수도 있겠지만 또 그만큼 힘든 것이 평범한 거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평범한 것 자체가 행복하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뭐 지금 이렇게 저와 함께 문화다락방을 하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한테는 평범한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시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들은 굉장히 부러운 강한 나랑 함께하는 거야 이렇게. 네, 뭐 이런 시간들이 또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매일 아침 일어나서 똑같은 시간을 또 똑같은 하루를 보낸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이 누군가에게 굉장히 특별해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행복한 시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럼 노래 또 이어서 듣고 올까요? 신청곡이기도 한데요. 네.
태양이 가득히 영화 태양이 가득히의 OST죠. 네. 퍼플룬. 네, 영화 태양은 가득히 OST 퍼플룬 듣고 왔습니다. 중간중간에 그 영화 대사도 함께 들어가 있는 음악이었는데요. 네, 이 태양은 가득히 정말 오래전 작품이기도 하고 거의 뭐 50년 이상 된 작품일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좀 많은 남자분들한테도 로망을 안겨다 준 영화가 또 아닐까 싶어요. 그 안에서 나오는 한 남자의 그런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을 통해서 다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또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그 허망함,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 영화가 아닐까 싶은데, 또 이 영화 주연을 맡았던 알랑드롱의 그 연기는 많은 분들한테 찬사를 받기도 하죠. 그래서 그 정말 많은 스타들, 남자 배우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꼽는 영화가 또 영화 태양은 가득히를 많이 꼽는다고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영화에서 자신이 항상 질투하고 뭔가 그 상대방을 통해서 자신이 항상 낮아지고 자괴감이 들고 이런 알랭드롱이 그 상대를 죽임으로써 절친한 친구이면서도 한편으론 자신을 너무나 모욕감을 많이 주는 친구 필립을 죽여가면서 또 그 필립에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취득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한순간에 그것을 다 허망하게 날릴 때 이게 꼭 나쁜 남자, 못된 그 살인마 아니면 그렇게 뭐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그게 나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그 사람의 심리 같은 것들이 보여진다 느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리메이크로 다시 되기도 했죠. 리메이크 된 영화에서는 또 주드로랑 맷 데이먼 그리고 기네스 패트로가 태양은 가득히의 리메이크작에 나왔는데 그들의 연기도 또 다시 그때 당시 알랭드롱의 연기와 함께 비교해서 보면은 또 재밌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좀 이런 영화 명작 같은 것들이 또 다시 세대가 변하고 시대가 변하면서 리메이크 되고 또 그 다시 그날의 그 당시의 관점으로 좀 풀어지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영화나 어떤 작품이나 어떤 사안이나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되게 다르겠죠. 다르겠지만 그때 당시 그 강렬한 메시지는 어떻게 변해도 좀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작품성 의미 안에서는 굉장히 관객들한테나 또 바라보는 사람들한테 강렬하게 어필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그 내용 알짜배기가 굉장히 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이 영화 자체가 영국의 그 추리 소설가 패트리셔 하이스미스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만큼 그 소설 자체가 굉장히 그때도 반향이 컸었죠. 그리고 그것을 영화로 만들었고 이 영화가 또 리메이크까지 되면서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가 되고 있는 영화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한 번쯤 돌아보고 싶은 영화들 이런 것들 또 뭐 배우들은 자신이 한번 맡아보고 싶은 그 주연 배우가 알랭드롱 역에 많이 해보고 싶다라는 역할 이런 것들도 많이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오래전의 영화지만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거 안에는 그 안에 있는 강렬한 메시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노래 또 이어서 함께 듣겠습니다. 네, 이 영화는 뭐, 어떻게 보면 뭐 많은 남자 배우들, 뭐 많은 남자분들의 또 영화 태양은 가득히가 있었다면 저한테는 어린 시절에 그리고 한편에 좀 많은 감정을 안겨줬던 영화 집으로 이기도 한데요. 이 집으로의 OST입니다. 할머니의 마음 듣겠습니다. 네, OST 할머니의 마음 듣고 왔습니다. 이 영화 집으로는 뭐 지금 너무나도 올바르게 바르게 성장해준 유승호 씨의 아역 모습을 또 많이 볼 수 있어서 또 그때 회자되기도 하고 또 많은 그런 유승호 씨가 나오는 그런 장면들마다 이 영화 집으로에서의 모습들, 어린 시절의 유승호 씨의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도 했죠.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 집으로는
굉장히 그냥 드라마적이고 가족적인 드라마라고도 할 수 있겠고 흔히 우리가 어린 시절 생각하면서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지금 이 영화를 보면서 할머니 시골에 계시는 할머니를 떠올리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고요. 나한테도 할머니가 있고 어느 누구한테도 있는 할머니 뭔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별로 그 존재를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또 할머니를 찾아뵈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아, 할머니 보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어린 시절에 뭐 명절 아니고서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를 뵈러 가기가 참 힘들죠. 그리고 어린 시절에 뭐 일찍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분들이 계신다면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그런 기억이 별로 없기도 하고요. 저는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다 살아계시고 또 함께 또 살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이 영화를 봤을 때 당시에는 제가 2002년 고등학교 때였는데 그때는 그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따로 이렇게 살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집이 또 할머니 할아버지를 뭐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은 뵈러 가긴 했었는데 자주 간 편이죠. 근데도 이 영화를 보고 혼자 그렇게 두 분이서 같이 계시긴 하지만 뭔가 되게 외로우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마다 가족끼리 다 같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갔었었는데 볼 때마다 막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괜히 더 막 할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치근한 뭐 더 큰 손녀로서 하지 못했던 아양도 떨어보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공부한답시고 좀 할머니 할아버지를 뵈러 갈 때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많이 못 가기도 하고 동생만 보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 언제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런 모습들, 그리고 나랑 할머니, 할아버지랑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그리 많지 않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면서 더 그때부터 좀 많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더 많이 전화도 드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같이 살고 있어서 뭐 그런 게 예전만큼 뭐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보고 싶은 마음 이런 것도 있겠지만 더더욱 가까워졌던 마음도 있죠. 그래서 뭐 지금 많은 분들이 자신의 그런 조부모님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할머니에 대한 그런 감정들이 어떠셨을진 다들 모르겠지만 정말 엄마보다 더 큰 감정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안 봐서 얼굴이 가물가물한데 그 할머니의 손길이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가 김치를 찢어서 밥 위에 올려주었을 때 그런 손맛들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쯤 기억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영화에서도 그런 향수들 그리고 내가 지금 뭐 단순히 나랑 대화가 안 통한다 해서 그리고 내가 지금 말을 할 때 그 여기 영화에서도 그렇죠. 할머니가 잘 이제 손자가 얘기하는 것들을 잘 이렇게 못 받아들이죠. 그리고 서로 오해가 되고 뭔가 더 손자가 뭔가 화를 내기도 하는 거에 할머니는 그냥 허허 웃으면서 이렇게 귀엽다 해주시고 이런 장면들이 막 나오는데 그러면서 쌓아가는 정들 그렇게 나중에 헤어질 때는 너무나도 슬픈 모습들 거기 그거 통해서 이제 영화에서도 나중에 할머니가 글씨를 배워서 보고 싶다고 이렇게 쓴 편지를 보고 엉엉 우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에서 우리의 어린 시절의 그런 향수들도 한 번쯤 다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또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네. 이 곡도 함께 들을게요. I am Sam 영화 I am Sam의 OST 블랙버드 듣겠습니다. 네, 영화 I am Sam OST 블랙버드 듣고 왔습니다. 이 영화는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준 영화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은 또 우리나라에서 좀 흥행을 했던 그 7번 방의 기적에 대한 모티브로서 더 유명해지기도 했던 영화이기도 한데요. 뭐
아버지라는 권리가 단순히 뭐 아버지라는 권리를 우리는 뭐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라고 할까요? 당연히 아버지니까 그 권리라기보다는 우리 아버지의 그 역할, 그리고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다르니까 아버지라는 이름이 있는 것이겠죠. 정신지체 장애인의 그 역의 아버지로서 이제 자신이 키울 수 없다는 그런 판단하에 변호사와 이제 자신의 딸을 두고 법적 소송을 벌이는 이런 내용 중에 하나 겪는 이야기를 그리는 건데, 어떻게 보면 직접 장애인이긴 하지만 딸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딸에 대한 감정, 딸을 어떻게 해야 되는, 보호해야 되는 이런 것들은 다 아버지로서의 그런 마음가짐 다 있는 것들이죠. 여기서 과연 지적 장애인이라고 해서 육아를 할 수 없느냐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이 영화에서도 딸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여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코타 패닝이 나와서 그 딸의 역할을 했는데, 아빠가 굉장히 여기서 그 마음이 아픈 구절이 하나가, 아빠가 달라서야, 딴 아빠들과 달라서야 미안해하지만 나는 운이 좋아. 딴 아빠들은 공원에 같이 안 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루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신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자신의 아버지가 전부였던 루시한테는 자신의 아버지가 다른 아버지랑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자신보다 더 이제 학예회에서 아이처럼 구는 아빠를 보고 처음으로 부끄러워하게 되죠. 하지만 자신의 아빠에게, 아빠는 다른 사람 아빠들과는 달라. 하지만 다른 아빠들은 공원에 같이 가주지 않잖아. 라고 얘기하는 이런 장면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과정에서 이제 루시가 더더욱 뭐 좋은 양부모를 만나서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 아버지와 딸의 사랑이 그 어떤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끈끈함은 그 어떤 피로도 이어질 수 없겠구나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좀 이 아버지 역을 했던 쇼펜도 그때 당시 영화를 보시면 다들 알겠지만 진짜 정말 너무나도 그 실제처럼 연기를 너무 잘하시죠. 그래서 더더욱 이런 뭐 영화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더 감정이입이 되고, 아 진짜 저렇게 되면은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좀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뭐 나랑은 조금은 다르게 생겼지만 나랑은 조금은 다른 모습을 하고 있고 다르게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아버지라는 권리가 있고 똑같은 정신, 감정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나랑 저 사람은 너무 달라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다른 모습이지만 하나의 인간이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 속에 함께 가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것들을 여기 안에서도 많이 좀 내포했던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 결론에서는 어떻게 보면 루시가 이제 양부모한테 입양이 돼서 자라긴 하지만, 좋은 환경에서 자라긴 하지만 계속 그 루시 곁에 아버지가 보면서, 샘이 있으면서 그 루시는 세 명의 부모에게 사랑받는 손녀로 이렇게 자라나는 걸로 나와지는데, 뭐 이런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뭐 딱 겉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 아파. 저 사람은 굉장히 좀 우리랑 다르게 어딘가가 아플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 영화에서 보여지는 것들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것들도 그렇고, 이 세상에 안 아픈 사람은 없죠. 다 누구나 자신의 아픔을 갖고 있고, 이게 표현이 되든 안 되든 아픔을 누구나 갖고 있다는 것, 다들 아프다는 것들. 이게 내가 마음이 아프든 몸이 아프든 다들 하나씩의 아픔은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가 상처를 받고 주고 이런 과정 속에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또 이 영화 IMC에서 보여주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두에게는 그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한편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좀 내 자체가
불완전하다고 해서 나의 모든 것들이 굉장히 좀 불완전한 요소 때문에 좀 불안하고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 누구나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누구를 찾게 되는 것들이고 그런 걸 채움으로써 함께 완전함을 이뤄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겪어가고 있는 것들인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누군가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상해, 저 사람 비정상적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들. 나도 저 사람 볼 때는 비정상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얘기에 공감하지 못하는 누군가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들인 거죠. 하지만 그것들이 왜 넌 이 얘기에 공감을 못하는 것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내가 이 얘기를 함으로써 저 사람 공감을 못하지만 서로 그 공감대를 합의점을 맞춰가면서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에 우리는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만큼 누구나 현대인들이라고 하면은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고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에서 어떤 게 정상이고 어떤 게 건강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의 이상적인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문화다락방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네. 이렇게 제가 또 얘기하면 말이 좀 길어지죠. 네. 곡도 하나 듣고 갈까요? 네. 이야기 하기 전에요. 이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영화 시네마 천국의 테마곡이죠. 네. 시네마 파라디소 듣겠습니다.